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도 변화가 생기고 업무 방식도 좀 달라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 한 달이 된 현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정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한 달을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짚어볼 주제는 이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직장인들의 삶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나입니다. 네. 일단 교수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이제 오늘로 한 달을 맞았거든요. 네.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16시간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보면 어떤 직장인들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16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이 생긴 거고, 반대로 이제 급여가 조금 삭감될 수 있는, 기존의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기업 측에서는 이제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을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해석상의 차이, 혼란, 이런 혼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근로자 전화 연결을 해서 또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한 달째를 맞았는데요. 현재 다니고 계신 기업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회사는 시행 전부터 회사에서 교육도 있었고, 시행 후에는 더 칼같이 주 52시간을 지키고, 야근도 딱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세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고 난 후부터 퇴근 후에는 친구들 더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주말에 연장선으로 자유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팀원들과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사실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회사에서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안에 회의 시간과 회식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는 간단하게 하는 편이고, 회식은 저녁보다 점심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편입니다. 네. 회의 시간과 회식도 저녁. 근로시간으로 네.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자, 이 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정부에서 그럼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겨서 자유는 얻었지만, 조금 돈의 문제인데요. 네. 돈이 예전보다 줄다 보니 조금 불편하긴 하죠. 예. 시간이 많아진 만큼 소비량도 많아져서 네. 차라리 일을 더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전 아직 혼자지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려가 됐었어요.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급여 부분도 좀 줄어든다라는 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이제 줄면서 한편으로 이제 여가의 어떤 활용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제 그들은 줄어든 만큼 임금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역시 불안감이 좀 강하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이제 경기가 만약에 이제 불황으로 이게 들어갈 경우에 결국에는 그 줄어든 어떤 임금을 또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임금 근로시간의 감소와 임금의 보존이라는 그 양자가 좀 모순되는 어떤 관계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게 향후에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화 연결해서 밝히셨지만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반대로 좀 안 좋다, 약간 불만이 있다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운수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임금의 감소에 따른 대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최저임금하고 이제 더불어서 근로시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 이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 뭐 중견기업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근로시간에 따른 어떤 타격 이런 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게 이제 주 52시간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탄력 근무제에 대한 이슈가 좀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탄력 근무제. 예, 그래서 네. 이거는 현재는 이제 3개월 정도에서 그 탄력 근무제가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느리는 방향으로 좀 가는 요청이라든지 특히 이게 이제 IT 업종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정, 설비 산업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먼저 찬성 의견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좋은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찬성 의견은 우리 회사도 근로시간 단축하는데 자동으로 컴퓨터 알람이 오면 퇴근 준비를 하게 되니까 퇴근도 빠르고 시간도 많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서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견 보게 되면은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회식도 없어졌다. 회식도 뭐 근로시간에 좀 포함된다라고 여기는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진짜 시간 줄어든 것도 좋지만 회식이 없어져서 제일 좋은 것 같다. 네, 반대 의견을 좀 보면요. 저녁이 있는 삶은 좋지만 출퇴근 시간이 더 힘들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이 얘기를 좀 하셨고요. 거기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직장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이 줄어든다. 결국에는 이제 돈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에 여가 활동도 나름 즐기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뭐 대리운전도 뛰고 애들 학원비가 빡빡하다. 결국 생활비가 좀 줄어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잡을 뛰시는 분도 있네요. 네. 예. 뭐 네티즌들 찬반 의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그 여가와 임금의 급여의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이제 불편해하고 뭐 이런 좀 상황이 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회식이 없어져서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이분은 아마 비교적 20대나 30대 분으로 좀 보입니다만 지금 어떤 그 20, 30대 세대들은 직장에서 과거에 한 50대, 60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식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회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회식 문화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나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이제 미래 특히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만큼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한 달 만에 변화를 예상하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삶 자체가 크게 아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근로자와 기업 양쪽이 다 이제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은 거기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 산업을 가리지 않고 결국 줄어든 만큼의 어떤 근로 시간을 생산성 향상으로 좀 보완하려는 이런 어떤 기업들의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줄어든 만큼의 어떤 그 내에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즉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기존의 방식과 굉장히 다른, 예를 들어서 몇 시에 퇴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일을 끝내야 되고 그러면 내부 직장 내의 어떤 인간관계, 동료들하고 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단축, 자영업자들 내수 진작의 영향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네.
뭐 앞서 봤다시피 사실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회식도 많이 줄고 또 그리고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여가 시간에 쓸 돈도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을 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그 뭐 근처 주변 회사 근처 주변 자영업자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회식이 줄어버리면 결국은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식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주변의 상가의 그렇죠. 식당들이 이런 그렇죠. 데서 우리가 흔히 뭐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회식하면 뭐 삼겹살에 소주, 맞습니다. 또는 뭐 치맥, 맥주에 네. 뭐 이제 치킨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저녁에 어떤 영업이 주변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저녁 영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있는 지역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남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뭐 서초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네.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대로 저녁에 있는 삶을 누리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 취미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회화 학원이나 헬스, 뭐 요가, 뭐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내수 진작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뭐 내수 진짜까지는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심 삼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근로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뭐 학원이라든지 뭐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이게 이어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수 진작 이렇게까지는 아직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이제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노사 간의 갈등 그 중심에는 근로 환경이 개선이 되고 급여가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 격화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그 정의, 즉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을 보는가는 이슈와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기업들이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아마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6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이제 급여가 삭감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의 향상과 이제 임금 인상이라는 두 개의 어떤 선순환 구조로 좀 가줘야 되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 추세가 두 가지, 즉 생산성 향상과 임금의 상승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어떤 갈등들이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로시간 단축이 남긴 숙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는 집으로 출근한다. 네. 앞서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요, 이 시간이 되면 뭐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퇴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반대로 미처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카페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공간에 가서 이런 남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요, 근로시간 단축 의미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회의 시간을 1시간으로 뭐 한정하고 또 1시간만 회의를 끝낸다. 이런 어떤 내부 사내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때 결국에는 반응들이 나왔던 어떤 대응들이 어떤 거냐면 회의는 1시간에 끝냅니다. 하지만 끝내고 카페 가서 회의를 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네, 그다음에 예. 담배 피우는 데 가서 회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사무실 돌아와서 끼리끼리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그걸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아마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뭐 단시간에 되긴 어려울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습들, 즉 변형적인 어떤 모습들. 그래서 근무 시간은 정확하게 퇴근하는 시간을 지켜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주변의 카페에서 한다거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마 당분간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근로시간 단축 아직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